결론은 육군은 한국이 세고 공군, 해군은 일본이 엄청 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 영원토록 식지 않을 논쟁거리인 한국군 vs 자위대 전쟁 시엔 누가 이길까?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수치와 국가 능력을 비교하는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사실 이런 떡밥은 의외로 양국가 간의 사정과 주로 투자하는 군정에 대한 수치만 비교해봐도 결국엔 막상막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지엔 한국이 우세하고 해양에선 일본이 우세합니다. 공군의 경우 공중급유기나 기타 지원기 등은 일본이 우세하지만 전투기 보유 수량이나 비율로는 한국이 우세합니다. 이 식지 않는 떡밥에 대해 양측 모두 군대에 비슷한 규모의 유지 능력과 투자 능력을 한다고 가정하고 세세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실제로도 한국과 일본의 무기 성능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기에 이론적인 성능과 양적 능력 및 수뇌부와 사령부의 전술 능력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육군력의 경우 말도 할 필요 없이 한국 육군이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일단 일본의 경우 섬국가이기에 해군과 공군력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서 자신들의 영토를 충분히 방어할 만한 15만 명의 육자대에 만족하지만 한국 육군은 유사시 머릿수 100만의 북한군과 당장 참전 및 내정 간섭을 하거나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넓게 보면 러시아까지 자국에서만큼은 방어하도록 매우 비대한 육군력과 그에 합당한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견제에도 한국의 육군력을 통해 대륙에서 오는 동구권 세력을 막고 일본의 해군력을 통해 해상을 방어한 뒤 자국의 첩보 및 정보 수집 능력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방식을 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병의 경우 한국 육군 52만 명 vs 일본 육상자위대 15만 9천 명으로 일단 병사의 수로서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건 북한군같이 5060년대 장비의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 징병제로서 웬만한 모병제 국가보다는 개인 장비와 투자로 떨어지지만 B급은 되고 포격전과 기갑전에 맞춰진 한국군이기에 일본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의 성능과 수량으로도 비교가 되질 않는데 우선 한국 육군은 3세대 전차 1570여 대 1세대 전차 750여 대로 서방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최신 기계화 전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반대로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3세대 전차 520여 대 2세대 전차 600여 대로서 한국 육군 지상전력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건 제가 직접 육상자위대의 전차 전력 분포도를 자료를 통해 예상하고 만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규슈 같은 서부 방면대가 주둔하는 곳에 중국군 육전대의 상륙을 대비해 일부 배치한 것과 쉐북단 섬인 홋카이도에 러시아군의 대규모 기갑 전력을 방어하기 위해 대부분의 3세대 전차를 배치한 걸 제외하면 일본 본토에서 그렇게 기계화 전력이 강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차피 해군이 너무 강해서 해군에 치중하여 방어하기에 육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 서부와 북부를 제외하면 본토에서 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일본 본토 침투가 그만큼 하드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본토에서 전차 들고 싸울 정도면 이미 일본 해군이 대패했거나 러시아 육군이 홋카이도에 상륙하거나 중국 육전대의 일부가 규슈로 기습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송하기 좋도록 최신의 전차인 10식 전차를 일부러 사이즈를 경전차 마냥 줄이고 자기네 철도기간에 맞게 보기 낮춘 뒤 열차에 탑재 가능하게 만들거나 위에 보이는 기동전투차처럼 아예 이동식 해안포처럼 기동방어전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섬나라 특성의 본토 방어는 충실할지 모르나 총력전에선 많이 힘듭니다. 따라서 포병으로 숲대밭을 만든 다음 기계화 부대를 필두로 사단끼리
손에 손잡고 북진하는 한국군과는 효리나 화력상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육군 화력에 꽂히자 1순위인 포병전력 역시 기갑전력과 마찬가지로 매우 차이가 큽니다. 한국 육군은 자주포 1870여 대, 견인포 2100여 문, MLRS 250여 문을 보유하고 있고 성능 역시 인정받고 애초에 거의 대부분의 국방 예산을 육군 그것도 순항미사일과 포병기갑 및 국산화에 쏟아붓는 나라기에 국산화 비율과 성능도 매우 우수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자주포 390여 대, 견인포 900여 문, MLRS 100여 문으로 육군 화력은 매우 뒤지는 편이지만 본토에서만큼은 방어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 역시 한국군의 경우 위에도 말했지만 일단 포병으로 다 부숴버리고 진격하는 것이고 가성비와 추적을 눈앞에 맞대고 있는 상황에 원거리 타격 수단의 깔맞춤이기 때문인데, 반면 자위대는 본토를 기습한 적의 대규모 중장비를 제외하면 소규모 특전부대가 아닌 이상 지리적으로나 그렇게 포병을 쓸만한 군대는 아닙니다. 수송 및 보급 능력 역시 한국 육군이 양적인 면 때문에 우세하며 장갑차의 대수와 성능 또한 우수합니다. 한국 육군은 APC 2500여 대, IFV 300여 대, 수송 차량 8600여 대로서 야지 수송 및 기동 전투에 큰 비중을 두는 군대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APC 1400여 대, IFV 120여 대, 수송 차량 5000여 대로 딱 적당한 양을 보유 중입니다. 다만 수송 능력에선 징병제인 한국군과 다르게 반도가 아닌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열도 국가의 영토 크기가 크고 모병제 특징상 양질의 보급과 기동 지원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전투 장갑차의 수를 제외하면 수송 능력 자체는 한국군보다 우세합니다. 육군 항공대의 전력은 한국 육군은 수송 헬기 500여 기, 정찰 헬기 10기, 공격 헬기 100여 기를 보유 중이고 일본 육상자위대는 수송 헬기 530여 기, 정찰 헬기 50여 기, 공격 헬기 110여 기를 보유 중입니다. 육군 정보 탐지 능력 면에선 한국군은 본토 방어와 유사시 한반도 이북까지만 제한적인 작전 영역으로 판단하는 와중 무기의 물량과 질적인 면 그리고 화력은 뛰어나게 겸비했으나 이런 지원 능력에선 비대함에 비해 떨어지는 게 흠입니다. 무인기나 육군 항공정찰 능력 역시 규모에 비해 일본 쪽이 더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결정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즉 전범 국가로서 군대가 아닌 준군사 집단인 자위대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제작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한국군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통해 사거리가 제한적인 걸 감안해도 현무 3비는 사거리 1000km로서 한국 어디서든 일본 서부 및 중부와 중국 동부에 줄지은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고, 개량형인 현무 3C는 사거리 1500km로 한국 어디서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도 현무 3가 실전 배치되었을 때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낀 건 중국인데, 그만큼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능력으로 충분한 원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한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자위대라는 점으로 인해 가질 수 없습니다. 보복 공격의 일환으로 적이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나마 현실성 있는 공격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일본이 집단 자위권이니 뭐니 운운하며 군사력을 증대시켜도 지금보다 질적 능력과 무력투사 능력이 높아질 뿐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가진 데다 징병제인 한국을 압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사일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일 미사일 사거리 관련 지침으로 귀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육군만큼은 정말 제주장이긴 한데 100제곱km짜리 평야에서 한국 vs 일본 육상 전력이 맞붙는다면 한국은 굳이 전체를 내보낼 필요 없이 한 개 야전사나 야전사의 80% 전력으로도 충분히 일본을 상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양측 육군의 주요 능력을 비교해봤습니다. 공군 전투기는 양측 모두
80% 가까이 유사한 기종을 사용하고 있기에 비교하기 쉬운데 한국 공군은 F-15K 60여 기, F-16 170여 기, FA-50, F-4, F-5 230여 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J 210여 기, F-2 100여 기, F-1, F-4 210여 기로 우리가 수적으로 살짝 불리하지만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어디까지나 자위대이기 때문에 지상 폭격이 아닌 대함 대공 능력에 비약적이고 한국 육군은 대공 지상 폭격을 우선시하기에 전폭기로 사용하는 팬텀과 F-15K는 아예 지상 폭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F-15K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개량형이고 F-15J는 F-15C의 개량형이기 때문에 항전 장비에서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으며 아예 지상 폭격을 위한 폭장량과 대공 전투를 위한 능력을 우선시한 F-15K가 대공 전투에선 1대1로는 우세하나 일본이 F-15J계라는 항전 장비를 F-15K에 근접하게 업그레이드한 물건으로 일부 개량 중이기에 우리 공군이 살짝 힘들 것입니다. 공중지원기 전력은 일본이 우세합니다. 한국 공군의 경우 공중깜육이 0기, 조기 경보기 4기, 수송기 34기, 전자전기 0기로 한국군 특징인 전투능력은 좋지만 지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드러나고 일본 항공자위대는 공중깜육이 5기, 조기 경보기 20기, 수송기 60기, 전자전기 1기로 지원 능력이 한국 공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한국 공군의 고질적인 양상인 한반도와 부속도서 및 그 관할 영공에서만 제한적인 작전을 하기에 그 외의 지역에는 영향권이 사실상 없고 이는 지원기의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지원 및 항공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과 한번 함락되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방어가 큰 비중을 두게 되고 자연스레 공군력을 통한 지상 및 해상 지원을 노렸고 그 결과 광활한 거대 섬으로 이루어진 열도와 부속도서 그리고 관할 영공에 거의 1대1의 무력 투사가 충분합니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를 공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군종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방공 능력 역시 한국군에 비해 본토 방어를 필수로 하는 자위대가 살짝 더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방공 능력 자체는 서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대공은 국산화 비율과 능력은 한국이 우수하고 공대공은 비슷하며 함대공은 일본 측이 훨씬 더 큰 화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 해군기가 우길기랑 똑같기에 사진을 고르다 보니 해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구분하기 어려우실 텐데 왼쪽 사진의 만국기를 알록달록하게 꽂은 게 한국 해군이고 오른쪽 그림의 함선이 주렁주렁 정박해 있는 게 일본 해자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군력은 한국군이 육군력으로 육자대를 발라먹듯 일본이 해자대로 우리 해군을 발라먹습니다. 한국군 3군 중 가장 군사력 순위로 쳤을 때 낮은 게 해군입니다. 일단 양측 국가 경제력과 보급력, 이론상 무게 수와 생산력 다 도합해서 군종별 군사력 순위를 내보아도 한국 육군 4위, 한국 공군 10위, 한국 해군 12위 정도입니다. 물론 이론상이지만 질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양적으로 낮고 규모에 비해 연안해군에 치중하고 반도와 서쪽엔 중국, 동쪽엔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모인 관계로 비중 높은 전투함대가 자연스레 흩어지게 됩니다. 제가 해군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고 워낙에 설명할 게 많은지라 이론상 수적으로만 분류해보자면 양측의 1만 톤급 이상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3척 일본 2척이고 6,000톤급 이상 1만 톤 이하 전투함 준 이지스함은 한국 0척 일본 24척이며 3,000톤급 이상 6,000톤 이하 전투함은 한국 11척 일본 18척입니다. 그리고 3,000톤급 이하 전투함 고속정은 한국 114척 일본 12척입니다. 일단 3,000톤급 이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한국 해군인데
제가 북한 해군의 뻥튀기 전투력인 통영항 어선만한 고속정이 500척이나 있다고 군사력이 강한 건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하듯이 절대적으로 배수량과 내부 장비 및 무장 탑재량과 방공 대함 능력이 우수할수록 전투력이 높은 해군에서는 아무리 포항급만한 함선이 많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